8월 27일 화요일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이번에 제가 동영상 업데이트를 한 이틀 동안 못했죠. 사무실 확장 이전하고 그동안 전산 시스템이 너무 좀 오래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새 장비로 다 교체를 한다고 조금 정신이 없었네요. 공지를 올린다는 게 제가 좀 깜빡해버린 것 같습니다. 뭐 설마 뭐 저 많이 기다리시고 그러신 건 아니죠. 차라리 매매 안 하고 쉰 게 더 뭐 월말 주간에는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지금 보면 뭐 시장도 엉망인데. 자, 오늘이 8월 27일 화요일. 자, 이번 8월 달도 뭐 그저께 8월 1일이라고 하던데 8월 달도 금방 가네요. 이제 뭐 에코 켜면 춥습니다. 자, 전일이 아니고 전거래일 미션 종목을 뭐 간략하게 항상 우리 복귀를 하는데 이번에 뭐 시간이 지나버린 바람에 복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자, 내일 공부할 거 또 몇 종목 하면서 또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되겠죠. 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간단하게 시장 좀 한번 둘러봅시다. 아, 코스피 한번 봅시다. 1924. 회복이 안 되네요. 2000이 회복이 안 돼. 예, 2000이 회복이 안 되네요. 지금 1900이 뭐 지지가 될려나 그게 더 걱정을 하는 그런 시절이 왔네요. 그죠? 참 2000선 깨질 때는 참 허무하게 깨지죠. 그래도 2000선 깨지고 나서 지금 뭐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데 많은 악재 속에서도 지금 뭐잘 버티고 있는 것 같네요.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900 지지선이 좀 문제가 되겠죠. 좀 위태위태하고. 코스닥 한번 봅시다. 588. 참네, 참. 코스닥 얘는 뭐 아예 체질적으로 얘가 크지를 못하네요. 어쨌든 간에 조금 뭐 요즘 분위기가 참 멋합니다. 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당분간은 시장이 좀 뭔가 하나 가닥이 잡힐 때까지는 각계지투 매매로 하셔야 합니다. 서로 뭐 죽자고 할지는 않겠죠. 뭐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뭐 또 아베나 우리나 뭐 서로 뭐 죽자고 하겠습니까? 있어 봅시다. 어찌 돼가는지. 자, 내일 미션 종목 봅시다. 내일이 무슨 요일이죠? 뭐 색깔이 뭐 이래. (8월 28일이죠) 아따, 뭐 자판기도 손에 안 익어서 쇠로 바꿨더니 영파이네. 자, 8월 28일 미션 종목. 내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자, 늘상 해왔던 것처럼 포지션 파악해 봅시다. 간단한 포지션 파악. 자, 8월 28일 수요일이면, 자, 월축으로 줄 때는 월말입니다. 그죠? 주축으로 볼 때는 중간. 하지만 지금은 이 중간이라는 의미가 월말에서 주축의 의미는 큰 의미가 없죠. 월말에
어, 주축 중간은 큰 의미가 없다. 기억을 잘 해놓습니다. 미세한 차이가 많은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매매 전략을 세울 때도 어떤 하나의 어떤 요령, 뭐 운용법,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하나라도 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월말에는 주로 언제 의미가 있다? 월말, 월 마감일과 그 전날. 보통 지금 이번 주까지가 지금 27일이 27, 28, 29, 30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26, 27, 28일까지는 대체적으로 조금 뭐 심하면 뭐 29일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은 보통 한 28일, 29일, 28일까지 가면 어느 정도 이제 8월은 거의 마무리가 돼 간다 보면 되죠. 그래서 29일하고 30일은 다음 달을 위한 포지션을 다시 잡기도 하고 다음 달을 위한 종목들을 선별하는 그런 시간을 한 이틀 정도는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크게 막 몸을 움츠리고 할 건 없고 다음 달에 한번 뭐 스윙으로 가져갈 종목이라든지 낙폭 과대된 종목이라든지 반등을 줄 수 있는 종목 또는 뭔가 자기 개인적으로 한번 승부를 걸고 싶은 종목들은 하루나 이틀 전부터 이제 조금씩 분할로 산다든지 준비를 해가지요. 왜냐면 뭐 떨어질 놈들은 거의 다 지금 다 떨어져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이틀은 뭐 크게 그런 거 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일단 내일은 수요일 아직까지는 많이 흔들리던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자, 지수도 뭐 아까 방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큰 의미가 없는 하락의 날개짓만 하고 있죠. 여튼 8월달은 상당히 힘들었던 한 달이지 싶습니다. 근데 이 8월달은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좋지가 않을 거라는 것은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이번엔 강도가 조금 셌다는 거지만은 어느 정도 뭐 크게 기대를 안 하는 달이었죠. 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8월은 월축이 깨진 날이라고 보면 되죠. 저기 이미 주축이 깨져 있다 날이다. 왜냐면 뭐 휴가도 있고 뭐 쉬는 날도 있고 대체적으로 상당히 그런 날이 좀 많았던 날이죠. 그래서 7월 말부터 보통 휴가도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 8월 뭐 초까지 쉬기도 하고 저희들도 8월 며칠까지 5일까지인가 쉬었죠. 이게 아예 벌써 깨져가지고 출발한 달이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에 휴가 있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이 울퉁불퉁하죠 이렇게. 왜냐면 똑같이 일하는 시간에 다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한 팀은 놀러 가버리고 한 팀은 뭐 일하고 이러니까 수급이 같은 현상을 일으키진 않죠. 또 그런 와중에 뭐 글로벌 뭐 악재들도 툭툭 튀어나오고 또 한일 관계도 튀어나오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미 8월 달은 울쭉이 깨져서 출발한 달이었기 때문에 이미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달이었고 큰 수익을 올리기는 힘든 달이라는 것을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신경을 써야 되죠. 자, 그렇다면 이런 개념으로 보면 9월 달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맞습니다. 9월 달도 예를 들면 지금 보면 휴일이 9월 12일부터 아닙니까?
9월 12일부터. 그러면 보통 11일 날 정도까지 11일이 월화 수요일이네요. 뭐 11일 날 이제 보통 뭐 정리하고 뭐 명절을 새로 간다든지 이래 하겠죠. 그러면 9월 2일부터 출발해서 9월 10일까지 오 7거래 7거래일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 놓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주축이 깨진 달에 월 매매 전략을 수립할 때 짤 때는 짤 때라고 편하게 합시다. 짤 때는 항시 휴무일을 잘 챙기고 휴무일의 위치를 잘 보고 전체적인 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9월달 같으면 지금 12일부터 12일이 목요일, 13일이 추석 금요일, 그럼 11일까지는 거의 이제 11일이면 매매가 끝난단 말이죠. 그럼 좋다. 11일까지라도 뭐 마지막까지 매매라 치면 이 두 주 아닙니까? 두 주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주와 앞에 두 주가 있는데 매매 전략을 나는 장이 끝나고 나서 휴무일이 끝나고 나서 뒤에 나머지 두 주의 승부를 걸겠다. 나는 초에 승부를 걸겠다. 뭔가 표시가 나야 되겠죠. 계획이 짜져야 되겠죠. 그냥 흐리멍텅이 하면 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보통 저렇게 중간에 딱 13일이 추석이니까 뭐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돌아오면 16일 월요일이니까 딱 중간 아닙니까? 중간에 저렇게 맺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 월초에 전체 매출의 절반은 내가 여기서 월초에 내가 끝내야 된다. 추석 앞에까지.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목표 50%는 끝을 내야 된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추석 뒷날 명절 뒷날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수익을 올리겠다라는 생각은 완전히 접어버린단 말입니다. 왜냐면 명절이나 휴무일이나 좀 길게 쉬고 오면 전체적인 시장이 좀 아리까리합니다. 뭐 정신 차린 데만 새로운 이슈가 또 시장에 다시 반응을 하고 그 반응도를 또 강약 유봉을 따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거친 데만 해도 보통 하루나 이틀은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벌써 또 18일로 넘어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월 초에서 어떻게 하든 내가 목표를 한 50%는 끌어낸다. 이런 전략을 딱 세워놓고 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제가 늘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한 달 매매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한 주 매매가 딱 첫 번째 주거든요. 첫 번째 주가 꼬이면 한 달이 꼬인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죠. 그래서 계획은 뭐 2일부터 출발해서 뭐 11일까지 50% 정도 끌어낸다 수익을 이렇게 이제 잡아도 너무 떼들고 그러면 좋지 않아요. 왜냐 너무 의욕이 앞서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항상 뭐 문제가 생기죠. 좀 유연성이 없으면 솔직히 말 주식은 서로 대응해주고 운용해주는 대응의 공간이란 말입니다. 어제의 시나리오를 아무리 잘 짜놨던들 아침에 시장을 보고 그 시장의 흐름을 뭐 100% 맞출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신이나 뭐 100% 맞출 거 어떻게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전일에 열심히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종목을 뽑아난 종목이 그 다음날 어떠한 변화를 도출시켰을 때 뭐 같은 종목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종목을 떠나서 시장 자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거죠.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대응의 영역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월 초에는
9월에 매매로 볼 때는 중간에 추석이 있으니까 2일부터 출발해서 11일까지 어떻게든 끌어낸다고 계획은 잡았는데 전체적인 월축의 개념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월초가 상당히 매매가 어렵다는 거죠. 많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각 개인의 매매 성향이 다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기 어떤 매매 스타일, 난 스윙이다, 난 종가 배팅이다, 난 데이다, 난 상한가다, 거기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 상황도 역시 이제 거기서 맞춰야 되겠죠. 영 험악하게 돌아가면 뭐 대폭 기대치를 낮추고 안 다치면서 조금씩 끌어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시장에 받침이 돼주면 한번 힘을 내보고 그래야 되겠죠. 하찮은 인간들이 어떻게 한치 앞을 알겠습니까만은 최대한 그 갭을 줄이고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종목을 보기 전에 또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말들이 나왔네요.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 종목을 한번 봅시다. 자, 월말에 종목을 뽑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참 뜻대로 잘 되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기존의 평범한 날의 종목들은 은혜의 궤도, 열차의 궤도, 레일같이 은혜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커브나 하락길이나 오르막길은 있지만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월말 접으로 들어오면 어느 이평선이나 보조 지표선이나 이런 거 상관이 없이 투심이 크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하락한 놈은 영 하락을 해버리고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쳐 굽혀버리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래서 월말에 조금 조심스럽게 하자는 의미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일 바쁜 사람들은 월초, 월중간 다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만 월말에는 피가 터지게 바쁩니다. 눈에 쌍불을 켜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손실을 회복하려고 배팅도 크게 하고 조금 반짝거리는 종목이 있으면 무조건 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길가론 쪽으로 보면 역시 차라리 월초에 손실을 본 것을 그것만 인정하면 될 텐데 월 마감이 되고 나면 더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월초 수익을 제가 참 중요시하게 생각하라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결국에는 무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무리하게 진행이 되면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장이 끝나고 나면 하루 종일 열심히 했는데 계좌는 풍지박산이 나 있죠. 그런 일들은 절대 겪지 않습니다. 아플수록, 다쳤을수록 더 꼼꼼하게 치료를 하고 더 꼼꼼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점 꼭 잊지 마십시오. 자, 내일 미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벤트 종목부터 한번 봅시다. 이벤트 섹터 관련주는 수성 보겠습니다. 수성 상장 유지 결정이 났죠. 내일부터 거래가 재거래가 됩니다. 자, 예전에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예전에는 보통 상장 유지 결정난 종목들은
호재로 받아줬단 말입니다. 호재로 받아주고 막 상한가도 가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참 많았지만 시대가 조금 흐르면서 조금 바뀐 건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이 이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지금 월말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수성한테는 큰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고 설령 뭐 요즘 패턴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영 뭐 죽든지 뭐 이리 될 것 같은데 뭐 감을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일단 이벤트 섹터가 하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좀 낫죠. 수성 한번 봅시다. 차트를 항상 어떤 종목을 볼 때는 항상 차트를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하라고 했죠. 절대로 단기성으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크게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네요, 그죠? 수성 2018년 3월 달이네요. 지금 2019년 8월 달 아닙니까? 야, 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애가 터질겠네요. 참 그런데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네 이게 수승이. 이 상매매한다고 들어간 사람들은 이 어찌합니까 참. 다행히 참 상장 유지 결정이 났다고 하지만 1년 반 동안 쇠가 만발에 빠졌겠네. 참 기가 찰 일이다 참.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정지가 돼버리고 그 길로 1년 반 동안을 중리사내하고 있었으니 참 이렇게 종목들을 보면 참 갖가지 종목들이 참 수많은 사인이 있어요. 보면 별별 사인이 다 있다니까요. 아이고 참 한국거래소는 수성에 대한 주금 매매 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27일 공시했다. 해제일은 오는 28일이다. 그럼 내일이죠. 기업심사위의 심의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따른 것이다. 확인은 됐다. 그죠? 일단은 우리도 상한가 매매가 우리도 많이 하지만 참 이 날짜에 참 그때 무슨 마음으로 먹고 우리가 이걸 안 했는가 난 거의 참 기억이 잘 안 나네. 하도 오래된 게 돼가지고 웬만했으면 우리 상한가 매매 이게 또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이라 한번 해볼 만도 했을 텐데 어찌 안 했을까 싶네. 하여튼 상한가 매매는 상한가 매매뿐만 아니라 어떤 매매든지 좀 덕도 따라야 돼요. 또 특히나 상한가 매매는 덕이 많이 따라야 됩니다. 덕이. 그래서 평소에 뭐 절에 가서 시주도 좀 하시고 교회 가서 좀 이렇게 헌금도 좀 하시고 좀 선행을 좀 베푸세요. 상한가 매매 하시는 분들은 덕을 평소에 쌓아야 참 이런 것도 좀 피하고 그럽니다. 참. 자, 여담이었고요. 일단 차트가 어찌됐든 간에 기간상으로 볼 때는 1년 반이란 에너지가 지금 응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폭발력은 있을 것 같은데 차트 상태가 안 좋네요. 그죠? 어쨌든 이것은 뭐 내일 한번 봐야 되겠죠. 내일 보고 답은 하나죠. 수급이 따라주면 수급에 따라 몸을 실으면 되는 것이고 버리버리 하다 하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죠. 가만히 어떻게 하나 가만히 보면 되겠죠. 뭐 이것을 뭐 신처럼 어떻게 뭐 탁탁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예측하기는 힘들지요.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벤트 섹터에 관련 주들은 항시 모든 종목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봐주라 그랬죠. 왜냐면 그 이벤트가 열리는 그날에서 향방이 딱 잡혀버리면은 그 향방이 크게 갈 수도 있고 영 죽을 그 뒷날부터 말입니다. 그 뒤에부터 크게 갈 수도 있고 영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벤트 같은 거는 잘 봐줘야 된다고요. 특히 신규 상장주 같은 것도 당일날 기대를 한번 착 세웠지 않았습니까? 세웠으면 이게 당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도 또 가고 또 그 다음날도 또 가고 이런 종목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관련 섹터들은 항상 최우선 종목으로 보고 가만히 보야 잘 따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내일 월말이라는 점은 어찌 보면 수승한테는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월축이나 주축으로 따져 봤을 때는. 하지만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을 이 상한가로 끝났다는 점은 생각이 좀 많아지네요. 세 번째로는 자,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죠. 과연 한번 보유를 하면서 끝까지 승부를 볼는지 어찌 될는지. 근데 1년 반 동안 묵혀있는 돈이 내일부터 거래가 된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한 5천만이나 1억 넣어놨는데 1억 넣어놨는데 1년 반 만에 1억을 찾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다행이죠. 컨트롤 볼 때는 참여자들의 피해가 없어서 다행은 다행입니다. 시간이 걸려서 좀 마음고생은 했겠지만 마음고생만 쇠가 만발이 빠지게 하고 상폐된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뭐 그렇죠. 내일 수급 흐름을 차분히 잘 봅니다. 관심을 받을지 뭐 어찌 될지는 봐야 되겠죠. 자, 이벤트 섹터 일단 하나 더 출루시켰고요. 이 종목도 역시 이벤트로 넣어야 되겠네요. 자, 미스터 블루가 자회사 신작 게임 때문에 오늘도 이제 오늘도 영향을 많이 받았죠. 플러스 3% 출발해가지고 14%까지 갔다가 다시 종가상으로서는 플러스 0.4% 보합으로 마쳤는데 내일 출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에어스레드 28일 출시된다. 사전 다운로드 시작했다. 뭐 사전 가입 이벤트도 100만 명을 초과하여 28일 날 12시 뭐 26일 날 12시부로 종료했다. 100만 명을 초과했다면 뭐 사전 가입 이벤트도 많이 관심을 끌어놓은 모양인데 보통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재료 소멸이다. 뭐 그동안 그 재료로 이렇게 상한가도 가고 많이 올랐다. 그러나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올라갔지만 역시 재료 소멸이다 할 수 있거든요. 시장이 어떻게 받아주는가는 오직 시장에 맡겨야지 자기 스스로가 재료 소멸이다 뭐라고 떠들 필요는 없어요. 시장이 받아주면 받아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스터 블루도 내일 10시부터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과연 뭐 접속자가 과하게 몰린다지 뭐 그러면 분명히 뉴스에서 뭔가 튀어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봐줄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수승하고 미스터 블루는 일단은 날짜 개념으로 봐서 이벤트 섹터 관련주는 봐야 되니까 내일 같이 봅니다. 시간 내에서는 플러스 1.6% 올라가 있습니다. 미스터 블루 1.6%면 뭐 영 뭐 내일 죽을 놈은 아니겠죠. 죽으려면 오늘 이렇게 끝이 안 나겠죠. 한번 반등을 주고 봉이 이렇게 끝나겠죠. 그죠? 예. 자, 우리 미스터 블루도 한번 보고 어쨌든
어떠한 종목이든 사연이 있는 종목을 자꾸 해야지 사연이 없는 종목은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기술주 한번 봅시다. 기술주 섹터에서는 기존의 기술주들의 흐름은 평상시에, 즉 궤도 안에, 레일 궤도 안에 있을 때는 어떤 기술주들이 그 궤도 안에서 부침을 주고받고 이래 하지만 월말에는 그 궤도를 벗어날 확률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말의 기술주는 조금 그런 궤도를 벗어난 종목을 한번 타이밍을 잡아주는 것도 의외로 좋죠.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삼성제약 같은 종목 같으면 예전에는 월말이 아니고 기본적인 뭐 월 중간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 같으면 어떤 기술적인 기반을 가지고 뭐 꼬리 공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승부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위치는 되지만은 월말에는 이런 기술주들이 약하단 말입니다. 약하단 말입니다. 허리가 좀 약하죠, 월말에는. 그래서 관심권에는 두시되 이런 기술주는 정상적인 날, 여기에 뭐 월초, 월중간, 이제 월말에 접어든 초입부 달, 그까지는 해주지만 이렇게 완전 월말을 이제 2, 3일 놔두고는 조금 빡빡하죠. 하지만 이제 그래도 제가 글을 적어 놓는 것은 내일 항시 기술주는 뭘 담당한다고 했습니까? 급등주 시장의 허리를 담당해 준다고 했습니다. 즉 뭐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나 오늘 상한가 종목들이 지갑을 못할 때, 지가 잘났다고 상한가 가고 지가 잘났다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갖는 놈들이 밥값을 못하면 기술주 애들이 슬금슬금 요동을 친단 말이죠. 하이트 진로 같은 것도 오늘 뭐 저희들이 공략해서 10% 이상 수익은 나왔습니다만 10% 정도 됐는데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1.5% 아닙니까? 저가가 마이너스 5.2%. 저희들은 4%대 들어갔단 말이죠. 이런 기술주들은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괜찮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이 24일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일이 만일 이 종목이 있었다면 조금 아마 공략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흐름을 보였을 겁니다. 마이너스 5%대 여기죠. 저희들이 마이너스 4%대 저는 가서 여기에 들어갔죠. 여기 들어서 이제 이 정도까지 13% 나왔나요? 그랬을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제약은 뭐 내일 보세요. 천천히 서둘지 마시고 그냥 내일은 아마 기술주가 힘을 쓰기는 월축 개념으로 봤을 때는 좋지가 않습니다. 중점적으로 볼 기술주 섹터는 이놈을 한번 봅시다. SN텍. 오늘 SN텍을 우리는 계속 한가 근처에서 계속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하고는 그렇게 했는데 강하지를 못해요. 특별한 회사에 악재가 있다든지 그런 건 또 아니란 말이죠. 물론 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월말이 되면 죽을 놈들은 이렇게 크게 죽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뭐 딱 그 모습이 지금 오늘의 이놈이거든요. 이놈. 그동안 잘 나갔거든요. 잘 나가는 보세요.
잘 올라갔건 여기서부터 고생 해가지고 잘 나갔어요. 이게 튀어주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끝을 내는 장면이죠. 예, 끝을 내는 거지만 하지만 한 번에 몸부림은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예전에도 많이 했죠. 많이 하고 소정의 좋은 수익들 올린 기업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놈이 한가를 들어갔는데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400만 주라는 거래량입니다. 그죠? 1440만 주. 1440만 주. 오늘 이 하나의 거래량이. 그러면 장 마감이 됐을 때는 한가 잔량이 얼마나 있을까요? 18만 5천 주. 1440만 주인데 18만 5천 주 한가 잠겼어. 이런 거는 한가라고 생각하기는 우리 급등주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400만 주면 한가는 한 5, 600만 주 잡혀야죠. 자, 그럼 시간의 단위가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9만 9천 주. 장난치나 말이죠. 예? 예? 9만 9천 주. 자, 그러면 적어도 지금 크게 어디 큰 회사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러면 수급적인 차원이라 보고 차의 실험이라 보고 강도가 약하니까 내일 흐름을 시가는 어쨌든 한가니까 시가는 조금 나쁘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시가에서 한 5% 정도 강하게 밀어붙이면 한 10%, 그 정도로 해서 천천히 한번 보면 되겠죠. 많이 해왔던 것처럼 시가 자체가 낮게 출발하면 그 낮은 시가에서 1차로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종목의 공략 포인트는 배포죠. 배포입니다. 너무 간을 재서도 안 되고 배포가 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즉 분명히 오늘 30%, 어제도 종가상 마이너스 9%니까 그 10% 치고 이틀에 40% 빠졌지 않습니까? 체감적으로 한 40, 한 5% 빠졌으니까 절반을 까먹은 셈 아닙니까? 50%. 그러면 어느 정도 내놓으려면 내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공부 삼아서 조금씩만 가지고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떻게 되는가? 관점은 이거죠. 자, 관점 딱 하나입니다. 과연 월말의 개념을, 월말의 포지션을 정리하는 그 개념을 못 이기고 계속 하락골을 이어갈 것인가? 그래도 한 번은 반등을 올려주고 종가상 여기와 비슷하게 맞출 것인가? 아마 그런 개념이 되겠죠. 내일은 급등을 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즉 음봉에서 받아서 양봉에서 팔아먹는다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양봉을 삐치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마침 시가가 벌게 가지고 2% 돼 있다, 3% 돼 있다, 5% 돼 있다, 그러면 손 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음봉에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주 섹터 한번 봅시다. 재료주 섹터는 좀 아실아실한데요. 자, 유지인트 한번 볼까요? 시간에서는 5.9% 올라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내일 보수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재료가 있으니까 안 보자는 겁니다. 자,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지금 옴니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가 있는데 상한가 간 재료가
보면 90억 규모 자금의 상한가를 갔다. 옴니텔. 예. 1480원짜리인데 말이죠. 1480원짜리인데 지금 90억, 뭐 100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 500억도 아니고 90억 갖고 상한가를 갔는데, 자, 그런데 유진트를 봅시다. 유진트는 200억이거든요. 200억. 자, 그런데 이거 어찌 된 걸까요? 90억짜리도 상한가를 가는데 이건 뭐 시간에 상한가도 못 가고 시간에 5%밖에 못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리까리 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리까리 할 수밖에 없는 게 벌써 이놈은 많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죠?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것은 재료는 그럴듯한 재료지만은 잘못되면 내일 요렇게 죽을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료주가 포착이 되었을 때는 그 재료의 두께만 자꾸 판단을 하지 말고 반드시 차트도 같이 봐줘야 됩니다. 같이 차트도 봐줘야 된다는 거. 하지만 올라온 기간이 지금 많이 길단 말입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올라와 버렸다면 이건 뭐 손댈 건 아닌데, 올라온 기간이 제법 길어요. 7월달부터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왔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좀 제 말은 아리까리하다는 겁니다. 그냥 단기간에 이렇게 이 정도로 올라와 있다면 뭐 이어서 손을 아예 안 댈 텐데, 그래도 2달 가까이 지금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좀 아리까리하다는 거죠. 시간에서는 플러스 5%, 5.9%. 그러면 내일 출발이 한 이 정도나 돼서 출발이 되겠죠. 출발되면 이 종목은 뭐 대들지 마시고 이놈이 네가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지켜보자라는 마인드로만 한번 보십시오. 공략 관점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공부하는 차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런 스타일 종목은 어떻게 움직일까? 자, 그런 식으로. 왜 옴니텔은 90억의 상한가라고 니는 200억인데 왜 5%밖에 못 올라갔나? 그것을 내일 한번 보란 말입니다. 다음 캠토로스 한번 봅시다. 이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캠토로스가 오늘 재료가 나온 걸 보면 지금 시간에서는 캠토로스는 3.4%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플러스 1% 출발해서 플러스 7%까지 갔다가 보합 근처 찍어주고 종가상 플러스 5%로 마쳤네요. 아침에 9시 11분에 9시 11분에 재료가 나왔네. 그죠? 캠토로스 1 독과점 핵심 소재 신공장 완공 9월 완공 국내 상용화 착수. 자, 이런 걸 보면 요즘 트렌드에 맞는, 요즘 이슈에 맞는 재료인데 왜 시장은 받아주지 않았을까? 기껏 올라간 것이 7%값에 못 갔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시간에서 다시 3% 정도를 더 올렸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아침에 땡 했을 때 9시 11분을 잘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뉴스를 갖고 재료를 해서 3, 4% 먹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놀았단 말이에요. 그 재료는 그 뒤로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뒤로 한 번이나 반복을 해줬다면 이렇게 출렁거림이 좀 있었을 건데, 여기 한 번만 재료가 나왔거든요. 근데 재료 자체는 그렇게 나쁜 재료는 아닌데, 트렌드에 맞는 재료인데, 그래서 시간에 3% 정도 올랐으니까 내일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분할로 뭐 3, 4% 정도 잡히겠죠. 시간에서 분할로 시가에서 보합까지 분할로 한다라는 마인드로 서둘지 마시고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재료주 섹터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시장이 반응을 안 해주면
멍텅구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반응을 안 나타주면 멍텅구리가 되기 때문에 잘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일 시장을 뭐 자제할 만한 재료는 뭐 아닐상 싶네요. 공부처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1도주 섹터 한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1도주 섹터 제가 그랬죠. 시가가 낮아야 되고 보합이나 뭐 1%, 많아야 1%, 아니면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낮아야 되고 그런 시가 근처로 잡혔을 때 미련 없이 툭 집어넣고 한 번의 매수와 한 번의 매도로 끝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침에 시초가에 딱 한 번 딱 BMT 상치고 그 다음날 올려주고 계속 내려왔다. 많이 내려왔죠. 자, 그런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1도주도 기술주 섹터와 같은 그런 개념은 좀 있어요. 즉 장월 중간에서 움직였다면 어떤 레일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반등과 뭐 반등을 주고 뭐 하락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월말이기 때문에 투심을 이기기가 과연 가능할까 될까라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지요. 그래서 시장이 내일 안 좋으면 이런 종목들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딱 목에 채여져 있기 때문에 딱 한 번에. 그래서 내일 시장 분위기와 아마 직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내일 시가가 우리가 원하는 시가 근처로 잡혀져 주면 미련 없이 한번 집어넣고 손절폭은 짧게, 보합에서 손절폭을 짧게 잡아야 됩니다. 보합에서 BMT 한번 보시고 굳이 하나 더 본다면 UCI도 하나 봅시다. UCI는 조금 생각을 할게. 시간에서 4%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4%. 그래서 이건 1도주에 아마 내일 시가도 이 근처나 잡힐 텐데 그러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시가가 4% 5% 잡히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BMT 같이 지금 뭐 시가가 플러스 0.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혀져 줘야 좋다는 거죠. 그래서 UCI는 만일에 내일 아침에 시가 3, 4%, 3%대 출발해서 보합까지 살짝 찍어주면 그때를 한번 타이밍을 보고 그래야지 뭐 3, 4% 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러지 마세요. 날라가 버리면 그냥 보내주시고. BMT는 아마 플러스 0.4%니까 뭐 내일 뭐 보합 근처나 뭐 약간 마이너스 나오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럼 그 미련 없이 넣고 손절부 한 5% 잡고 딱 뭐 성부 보면 되겠죠. 어차피 1도전 딱 한 번 해하고 손절이든 수익이든 마무리 짓는 거니까. 자, 뭐 이럭저럭 하다 보니 또 한 50분이 되네요. 또 복귀를 안 해도 이리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가네. 아이고야. 자, 내일 종목 공부할 종목들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십시다. 섹터는 네 가지 섹터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고요. 종목은 수성, 미스터 블루, 이벤트 섹터, 기술주 삼성, SN텍, 재래주 유진티, 캠트로스. 각각 두 종목씩 또 시안에 하다 보니까 두 종목씩 되네. 자, 그러면 내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제가 항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공부할 종목들 다 올려놓고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해라고 했죠. 어떻게 보라고 했습니다. 보라. 눈을 크게 뜨고 시장이 과연 우리가 뽑은 섹터들 중에서 어느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줄 것인가부터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그 말은
나는 일두주가 좋은데, 나는 재료주가 좋은데, 나는 기술주가 좋은데, 나는 뭐 이벤트주가 좋은데, 이런 개념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먼저 시장에서 반응이 빨리 오는 쪽에 섹터에 먼저 항시 몸을 같이 실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막 그냥 막 대나 깨나 뛰들지 말고 그래도 좀 눈치껏 해야지요.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자, 이제 8월달 내일 하고 나면 한 이틀 남았네요. 세월은 참 빨리 흘러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회원들 이제 정권 방송에서 우리 회원들한테도 제가 말을 한 게 있는데, 주식 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여러분들은 뭐 아니 트레이더에게 가장 뭐 조심해야 될 거, 트레이더들에게 나쁜 거, 이런 것은 뭐 조급함, 뭐 성급함, 조바심 이런 것도 뭐 포함이 되고, 뭐 그리고 두려움, 뭐 또 배포가 없는 거, 뭐 이런 것도 트레이더에게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가장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고 안 좋은 것은 트레이더들에게 최대의 적은 저는 세월이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강좌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유 8월달 7월 말인데 휴가 가야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지금 8월 말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야, 오늘 월요일인데 매매 해보자 했는데 금요일날 매매 마쳐요. 내가 주식한 지 한 1년 된 것 같은데 뭐 사고 팔고 아침 일어나서 주식 보고 뭐 일 하다 보니까 세월이 한 5년이 금방 가버렸어요. 근데 아무것도 해놓은 건 없단 말이에요. 도리 손실만 많이 본 사람도 있고. 그 세월이 참 겁나요. 빨리 가는 게. 왜냐면 그 큰 틀의 세월이라는 게 빨리 간다 이런 의미는 이사의 주식은 그렇게 좀 빨리 가요. 다른 뭐 일을 하는 것보다. 직장 다니고 그럴 때 여러분들 왜 이리 시간이 안 가네 이런 소리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은 금방금방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세월이라는 것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트레이더에게는 최대의 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원흉은 세월이란 말이에요. 주식을 한 지 5년, 3년이 흘렀는데 계속 손실을 보고 있어. 5년이 흘렀는데 깡통만 몇 번 차고 있고. 나이 40에서 주식을 했는데 50이 됐는데도 뭘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 60이 됐는데도 뭘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 세월이라는 큰 숲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가지들이 많단 말입니다. 뭐 조바심이나 성급함, 막 두려움 이런 것도 다 거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젊을 때야 어떻게든 뭐 좀 잃어도 어떻게 한다 이러지만 나이가 차차차차 들어가면은 이제 깡통 한번 차는 것조차도 힘들단 말입니다. 젊을 때는 야 나 좀 뭐 돈 좀 어떻게 차용해도 이래도 사람들이 쉽게 줘요. 왜?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봐준단 말입니다. 근데 나이 50이 되고 나이 60이 돼서 어디 가고 야 나한테 좀 차용 좀 해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세월이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꾸 운신의 폭이 좁아진단 말입니다. 트레이더들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수익을 조금씩이라도 쌓아나가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매번 1년이 한 달이 가고 1년이 갈 때마다 매번 마음속에는 자꾸 조바심만 쌓이는 거죠. 이 강좌를 듣고 있는 공부하시는 수련생 여러분들은 그러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조금 줄이고자 하는 이런 의미가 이게 큽니다. 많은 돈을 잃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려서 주식을 이제 잘 할 것 같은데 뭐 한 5년 동안 10년 동안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잃었어. 뭐 5억도 잃고 뭐 10억도 잃고
야, 그러고 보니까 뭐 돈으로 때웠다 치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좀 눈이 뜨인단 말이죠. 이제는 10번을 싸우면 한 5번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는 좀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조금 가능성은 있는 거라. 그래, 이제부터 출발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돈이 없네, 돈이, 이제는. 아, 이제 좀 뭐가 알고 뭐 할 것 같은데, 아니, 돈이 없어. 어디 돈 빌릴 데도 없고 돈 나올 구멍이 없네. 그게 맨날 몇백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래 하는데 되나 말이지. 옛날에 매덕 갖고 하던 사람이. 그럼 맨날 마음에 자괴감만 드는 거라. 먹어도, 몇 프로 먹어도 성에 차지도 않단 말이지. 수련생,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기본적인 수련을 계속해서 충분하게 스스로를 테스트 거친 후에 큰 돈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수련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해주는 것은 다 수많은 사연들이 녹여져 있는 겁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사설이 길었네요.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한 사람은 못 이깁니다.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실전응용법 시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죠. 자, 내일 서둘지 말고 월말입니다. 쓸데없이 막 불나방처럼 뭐 여기저기 온 운동장 뛰어다니면서 먼지가 풀나게 널뛰기 매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 종목이면 한 종목 딱 해갖고 수익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월말인데 챙기고, 수련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서 이 종목은 어떻게 되고 저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보면서 메모할 것도 메모하고, 수없이 입이 아프게 이야기를 해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있으니까 참 그 뭐 알 수가 있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요. 내일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상암문의 문주였습니다.